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거를 참고해서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상담 시에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건 짧게 2년차 후기까지.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죠. 렌즈 삽입 수술 2탄 마지막에 보면 다음 이야기라고 해서 렌즈 삽입 수술 병원을 고르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제가 갑작스러운 저의 개인적인 일정이 생기면서 깜빡했어요. 사실 촬영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살짝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겠다 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기다리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렌즈 삽입 수술 병원을 찾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는 인터넷 검색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참고했었습니다. 렌즈 삽입 수술 후기를 키워드로 해서 많이 검색을 했었고요. 병원 추천이라는 키워드로도 많이 검색했었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가장 후순위로 두게 된 게 블로그 리뷰였습니다. 제가 블로그 리뷰를 찾아보고 병원도 방문을 하면서 블로그 리뷰를 했을 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블로그를 물론 전문적으로 원래도 애초에 잘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그 체계적임에서 살짝 의심이 가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 리뷰를 가장 후순위로 뒀었습니다. 제가 렌즈 삽입을 한 당사자로서 당일 혹은 이틀, 3일, 일주일 만에 수술이 정말 잘 됐다 라거나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1년차까지 3개월, 6개월, 1개월 이렇게 병원을 다녔고 계속 그렇게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렌즈 삽입 수술이 정말 좋다, 이 병원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리뷰 같은 경우에는 종종 내부가 보이면 병원을 막 검색할 때 내부 사진을 함께 대조하면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인가? 저 병원인가?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영상을 볼 때는 댓글을 정말 많이 봤어요. 댓글에도 렌즈 삽입 수술을 직접 하신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봤고 그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뭐 그런 영상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했던 게 지인 추천이었어요. 지인분들께 렌즈 삽입 수술을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여쭤보고 그분들이 하신 병원을 직접 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검색도 하고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방문을 해보면 저를 상담해 주실 때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간혹 수술을 하신 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같이 함께 앉아있을 때 귀동냥으로 살짝 들을 수 있어요. 어떻다는 거지? 그렇게 주워 듣기도 하고 병원에 직접 방문을 했을 때 검사를 매번 진행을 해요. 그랬을 때 기계가 살짝씩 다릅니다. 검사를 진행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얼마나 더 체계적인가 그리고 전문적인가 중간중간에 저는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신 분을 포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질문지도 막 작성해서 갈 정도로.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당시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병원이 있었다는 점, 병원마다 차이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팜플렛을 받아요. 그 팜플렛에 의사 선생님들의 그 이력이 다 적혀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서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상담 시에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건 상담하실 때 렌즈 삽입 수술을 가볍게 얘기하지 않는 분을 선호했어요. 왜냐면 종종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우리의 그 오감 중에서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하잖아요. 저 눈 정말 아끼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큰 수술을 하는 건데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뭐 평생 가요? 거의 평생 가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거나 금방 뚝딱 끝나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저의 긴장감을 감소시켜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술하는 당사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큰 수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보세요. 큰 수술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병원이 조금 더 신뢰가 갔다는 점. 상담받은 내용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종이 써주시는 경우에는 혹시 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려서 이제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린 곳이 딱 두 곳이었는데 어떻게 마지막 한 곳을 선정했느냐? 한 곳은 저에게 맞는, 제 눈에 맞는 렌즈가 주문하면 금방 온다. 그리고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두 번째 병원에서는 제 눈동자 사이즈였나? 어떤 사이즈가 제 눈에 어떠한 부분이 애매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 M으로 할지 뭐 이렇게 사이즈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한 번에 할 수가 없다. 하나를 일단 넣어보고 그게 맞으면 그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쪽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의사 선생님의 이력이나 경력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신뢰가 가서 그 두 번째 병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래끼가 났는데 이 약을 받으러 가는 김에 다른 안과에서 그 렌즈 삽입 수술을 했는데 검진을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불안해서 그런데 혹시 그 검사도 같이 진행해 주실 수 있냐? 라고 여쭤봐서 다른 안과에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안과에서 지금 상태가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동공 크기가 평균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가인님처럼 눈동자가 너무 커서 렌즈가 안 맞는, 뭔지 아시죠? 렌즈 크기보다 동공이 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평균값보다 조금 큰가 봐요. 그래서 혹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거였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잘 고른 것 같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일 뿐 요 크기가 아닐 수도 있긴 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저는 병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한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수술 2년 차의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빗번짐 많이 감소했고요. 링 현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하철을 탔는데 제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위를 올려다 볼 때 살짝 지금도 그러네? 살짝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엄청 연하고 완전 뚜렷하게 동그라미 모양도 아니에요. 반원? 뭐 그때 모양은 네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그건가 보다. 지금은 링 현상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빛 봤을 때 그 약간 뭐라고 해 그거? 잔해? 뭐라고 하죠? 뭔지 아시죠? 그 형상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거고 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영화관을 갔습니다. 제가 주토피아 2를 보러 어제 갔거든요? 언제 갔어? 아니다. 3일 전? 4일 전? 네, 주토피아 2를 봤는데 그때 리뷰 영상을 찍을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되게 번져가지고 불편했던 거 그거 말씀드려야겠다. 어떻게 됐는지 좀 의식하고 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때처럼 너무 심하게 번져서 불편하다 이렇게 느꼈던 그때와 정말 달랐습니다. 살짝 중간에 뭐 건조해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살짝 또 그런 시기가 있긴 했었어요. 다시 시작이군, 또 시작이군 이런 느낌 들긴 했는데 그때 눈을 이렇게 감고 왔다 갔다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또 괜찮더라고요. 눈은 비비지 않되 살짝 그 눈 앞쪽 있죠. 이렇게 요 앞쪽을 깎아 꼭꼭꼭꼭 눌러서 그때 말씀드렸던 눈곱은 아닌데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조금 이렇게 찐득한 느낌의 그런 애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앞머리만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쭉 그것만 빼주면 또 괜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동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빛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부위에서 렌즈를 착용한 또 일부만
그러니까 더 줄어든 거죠. 그 일부만 렌즈 삽입 수술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갑자기 뭐 주변이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엄청 꼼꼼한 뭐 거리라든지 갑자기 꼼꼼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무섭긴 해요.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시골길, 가로등 별로 없는 좀 깜깜하고 좁고 이런 길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렌즈 삽입 수술 굳이 필요하시다면 하셔야 되는데 굳이 하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무섭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렌즈 삽입 수술 병원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제가 고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짤막하게 렌즈 삽입 수술 2년 후에 어떤지 그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